안녕하세요. 도클래스 훈련팀장 신태희 훈련사입니다. 네, 오늘은 자극의 일반화와 변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자극의 일반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극의 일반화라는 것은 저희가 앞서 영상에 나왔었던 고전적 조건화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나온 고전적 조건화에서 같이 나온 개념적 이론인데요. 이 고전적 조건화에서 강아지가 결국 조건화가 되면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반응을 나타냈었죠. 근데 이 자극의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종소리와 크기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소리의 높낮이가 비슷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극, 예를 들면 종소리가 아닌 벨소리라든지 아니면 부저소리라든지 그러한 것에도 강아지가 똑같이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자극의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의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문제 행동이 악화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엔 강아지가 외부 자극에 이제 귀를 기울이다가 짖기 시작한 친구들이 나중에는 외부 자극이 이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서만 짖었던 친구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에도 짖고 벨소리에도 짖고 노크 소리에도 짖고 도우락 소리에도 짖고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한 소리에도 짖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 자극에 대해서 일반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의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하나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 형성이 되었는데 그 조건 형성이 다른 일반적인 다른 비슷한 것들에도 똑같이 조건 형성이 된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의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변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이 변별이라고 하면 얼마나 강아지가 구분을 잘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의 일반화와 변별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별력이 좋은 강아지는 이 자극의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이고요. 자극의 일반화가 된 친구들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친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구분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좋은 친구들은 앞서 파블로프의 예시를 다시 가져오면 종소리에만 침을 흘리지 다른 벨이나 이런 부저 같은 비슷한 소리에는 흘리지 않고 변별력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은 이 종소리도 특정 내가 썼던 종소리에만 울리지 비슷한 다른 제품의 종소리라든지 그런 것에서는 침을 흘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변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의 일반화와 변별 또한 문제 행동을 교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극의 일반화가 많이 되어서 무변별하게 짖는 대상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변별력을 길러주는 것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일반화가 되는 것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자극의 일반화가 되는 친구들은 조금 더 강아지 중에서도 지능이 낮은 친구들이 일반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변별은 반대로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조금 지능이 높은 보더콜리 같은 그런 견종들이 이제 이런 변별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러한 친구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쉽게 잘 구분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 금방 습득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의 일반화와 변별을 문제 행동에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외부 반응에 외부 소음에 짖는 강아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외부 소음에 대해서 강아지한테 변별력을 길러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부 소음에 대해서 강아지한테 외부 소음이 어떤 것들인지 사람 소리인지 혹은 뭐 벨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타견의 소리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사회화가 잘 되게끔 교육을 시켜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다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소음에 대해서
다 다른 거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강아지가 짖는 이유가 결국 다른 어떠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외부 소음에 짖는 거일 수도 있지만 특정 소리에, 특히 타견에 대해서 반응이 심한 친구라든지 혹은 남자의 발걸음 소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강아지가 특정 반응에 유독 더 심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둔감화 교육이나 역조건화 같은 교육을 실행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 제거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강아지가 자극이 일반화가 돼 있다면 다시 변별력을 길러주어서 일반화되어 있던 자극에 대한 구분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이 구분된 소리에 대해서 더 강아지가 크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원인 때문에 강아지가 외부 소음에 짖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파악한 것을 토대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강아지가 외부 소음에 대한 짖음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의 일반화와 변별 같은 경우에는 상반되는 용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극의 일반화가 되는 것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일반화가 되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이 변별력을 기르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 변별력,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접해보고 산책을 나가서 무작정 걷는 게 아닌 잠깐 벤치에 앉아서 세상을 조금 구경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나 뛰어가는 사람, 뭐 다른 강아지랑 산책하는 모습, 새, 뭐 고양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경하고 관찰하고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면서 사회적인 요소를 길러주면 이런 변별력이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행동 교정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변별력,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주시면 다른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상반되는 용어인 자극의 일반화와 변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서 물어봐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훈련사 우리는 훈련사 후갱연사 전사 훈련사